안녕하세요, 조스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다이캐스트 자동차 리뷰를 간만에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토요타 크라운 9세대 버전입니다. 네, 간만에 자동차 리뷰라 어떤 자동차로 리뷰를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주인공은 토요타 크라운 95년형입니다. 특별히 이 차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탐정 코난에서 잠자는 탐정 유명한이 주로 애용하였던 렌터카로 등장하는데요. 렌터카로 사용했었던 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초반 시리즈에 등장하였었던 차가 바로 이 크라운 9세대 버전입니다. 유명한 탐정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주로 렌터카를 애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크라운이 초반 시리즈에 많이 등장해서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터에 오늘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자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1대43 스케일의 다이캐스트 재질로 STC 미니어처사라는 곳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그럼 제품 상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STC라는 브랜드는 역시 제품으로는 저도 좀 처음 만나보는 회사인데요.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케이스 방식으로 역시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좀 한 가지 특이사항은 원래 이렇게 발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안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 고운 천으로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해서 보내줬는데, 저도 1대43 스케일 자동차는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서 이게 개봉 제품을 파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브랜드는 이 STC라는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STC 브랜드 밑에 보니까 이 STC 미니어처 컴으로 있는데 사이트가 존재하지는 않더라고요. 외국 현지 사이트에서는 소개하기로는 딜러 버전으로 한정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면부에 보면 두 번째 시리즈로 해서 토요타 크라운 블랙 버전 칼라 있었고요. 91년에서 95년 사이에 나왔었던 흑색 버전의 제품입니다. 네, 상자 측면부의 모습들입니다. 네, 상자 하단부의 모습인데요. 경고 주의사항들 14세 이상용의 제품으로 나와 있고,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이고, 아마 느낌 자체는 약간 STC라는 브랜드가 중국의 그 업체가 아닌가, 유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STC 미니어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트 들어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품 상태나 제품 질은 상당히 퀄리티 있게 제작된 브랜드로, 이렇게 딱 윈도우로에서만 보더라도 43 스케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게 제작된 브랜드 같습니다. 네, 상자 후면부의 모습인데요. 후면부에는 정말 멋있게 크라운에 이런 이미지 화면을 멋지게 연출했는데, 역시 비행기가 에어차나인 거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 토요타 크라운은 일본 차인데, 이 차 제품의 핸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용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에 그리 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비번이기 때문에 주로 소장하는 모델의 차종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린 시절 자가용으로 사용됐던 차, 아니면 추억들이 많은 오래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차종 등을 좋아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본에 출장 갈 일이 많아서 자주 다녀보다 접하게 된 토요타 크라운은 당시 우리나라의 갓그랜저와도 느낌이 사뭇 닮아서 좀 눈여겨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길에 무척 많이 보여서 국민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이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래된 차들을 정말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차라는 느낌도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크라운 9세대의 라인업의 시대는 91년부터 95년도의 차종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일본 자동차 역사 중 일반적으로 고급스럽고 대표적인 세단으로 주로 공무원이나 임원급의 아버지들이 타는 차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애용하는 차로, 좀 이제 품격이나 디자인으로 중년의 멋을 상징하는 차종이라고 하네요. 그런 토요타도 우리나라의 그랜저처럼 부와 명예를 대표하는 몇 가지 시리즈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요타의 실제 이후 라인업 중에는 이제 마제스테나 센츄리 등 여러 명차로 지금은 회자되고 있는데요. 비록 흥망성쇠의 역동적인 경쟁차들의 우위로 지금은 여러모로 경쟁차들에게 밀린 세대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물려받거나 중고차로 자주 거래되는 차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다이캐스트 제품은 역시 1대18 스케일의 제품은 아니라
디테일이나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3 스케일들의 제품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제품 중에서는 검은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회색 이 세 가지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네, 도요타 크라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동봉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체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투명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너무나 약간 원단 느낌의 고급스러운 인조가죽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스탠딩을 만들어서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이게 딜러 버전으로 판매된 제품과 일반 제품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크랩 되어 있는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딜러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당히 멋진 금속판에다가 로양 살롱의 느낌도 그대로 잘 각인해서 제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아래 하단 부분에 나사 두 개를 분리를 시키면 차가 분리되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퀄리티 자체 상당히 무게감도 있고 제품 질도 너무나 좋고요. 마무리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품 발매돼 있었을 때 보면 1대43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하자들이 많은 게 도색하다가 이 제작자들의 이렇게 지문이 묻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제 지문이고요. 처음에 제품을 꺼내 들었었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도색에 정말 감탄할 정도로 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뒷부분의 후미등도 약간 저 클리어 파트 부분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제작이 되었고요. 로얄 슈퍼 살롱 글씨가 진짜 작지만 정말 만족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번호판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이게 후기형이라고 하네요. 초기형은 가운데도 그냥 다 레드 정지등과 번호판이 하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팬들이 실망하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차 버전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일본 차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핸들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수출용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이게 원래 일부 내수용에서는 그 왕관 마크가 크라운 마크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보여지는 게 수출용에만 있고 일본 내수용에는 여기에만 이렇게 있고 여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출용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대43 제품 중에서 어떤 브랜드들은 문이 좀 열리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들은 순수 컬렉터용이기 때문에 그런 가동 기믹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방향 전환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에 소장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크기나 좀 부담 없는 느낌들이 좀 만족스러워서 1대43 스케일의 제품들을 자주 소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요 창문에 보면 여기 지금 아마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벗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벗겨져 있는데 이쪽은 좀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나죠. 기회가 되면 세밀한 커터로 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랜저와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상 좀 갓그랜저라고 그러죠. 그 갓그랜저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없어서 사실상 이런 생각 저 생각하고 살다가 언젠가 이 크라운 제품을 봤는데 너무 닮은 부분도 많고 이 차 역사도 보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 그랜저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게 돼서 구매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때의 자동차 중에 또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 여기 안테나가 올라가는 부분들, 또 이렇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 자동으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있는 게 사실상 90년대 차라는 느낌이 좀 반갑네요. 네, 도요타 크라운 로얄 살롱이었습니다.
네, 1대43 스케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손안의 작은 묵직함이 고급스러운 차를 잘 담아내어 편하게 감상하기 쉬운 스케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3이나 35 스케일, 그리고 일반 미니카 버전의 64 스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64 스케일은 많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는 경향이 아쉬운 콜렉터들에겐 최근에 토미카 빈티지 네오라는 시리즈로 한정 버전의 고퀄리티 소장 가드를 만족시키는 제품 라인업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일반 토미카에 비해서 금액대는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64 스케일의 신세계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대43 스케일은 1대18 스케일의 금액대나 여건이 조금은 어려운 매니아들이 주로 찾기 쉬운 스케일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비번도 43 스케일의 매력에 푹 빠져서 수집 중입니다. 오늘은 현지에서 막상 실패작이긴 하나 여타의 시대감이 주는 시리즈의 매력을 느끼는 팬들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즐겨 찾는 도요타 크라운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은 딱 적당한 고급스러움이 매력인 차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대 그랜저도 소개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추억의 다이캐스트 자동차들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